안녕하세요. 저희 발표는 Early Career KFL Teachers in the Profession이라는 제목으로 초임 한국어 교원들의 현장 경험과 문제의식,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에 대해 오늘 발표는 연구 배경과 연구 방법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인 초임교사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초임 한국어 교원들이 교실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각자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실제적 반영을 탐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 환경에 관한 내용은 조승희 선생님께서, 교수 용어 및 교수 자료에 대한 내용은 용남석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교사 전문성에 관해서는 김수지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교수 환경과 커리큘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독특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해당 한국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초임 교원들과 경력 교원들의 상호작용 및 협력 방법에 대해서는 윤유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결론 및 제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어 프로그램의 성장으로 초임 한국어 교원 역시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한국어 교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신임 교원의 목소리를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계획하였습니다. 교사의 자질 및 초임 교사의 경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셜먼, 박은혜외 등 1980년, 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퍼럴 2012, 하이버 2016 연구 등에서는 초임 제2외국어 교사의 경험에 주안점을 두고 교사의 내용 지식, 학습자, 교수법에 관한 지식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사의 자질에 대한 연구도 백봉자 1991, 왕혜숙 2014, 김재혁 2016 등 교과 내용 지식 및 교사 자존감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과 교사 자질 등에 대한 기존 연구에 비하여 교직 경력 3년, 5년 미만의 한국어 초임교사들의 실제 경험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어떠한 선행 연구보다도 지금 이 발표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각자의 개인적 경험들이 초임교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초임교사 수업 관찰 및 사전 면담, 심층 면담과 토론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초임교사들의 자기 연구와 경력교사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대학원 학위과정 이후 실제 교실 현장에서 보낸 첫해 경험을 기록하고 교육적 맥락에서 탐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 신임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의견 및 동료 교사와의 상호작용 양상들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연구의 초점은 한국어 초임교사의 경험과 문제의식이며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임교사의 교수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하여는 조승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교수 환경에 대한 발표를 맡은 조승희입니다. 교수 환경이란 한국어 교수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상황을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본 발표에서는 범위를 좁혀서 교수 환경을 교실 내 학습자 요인과 기타 수업 여건으로 나누어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학습자 요인을 살펴보면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언어 숙달도가 차이 날 때 수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초급 수업에서 연습을 시킬 때 수업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보통 잘하는 학생을 먼저 시키거나 또 짝 활동을 할 때 잘 못 따라오는 특정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짝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개별 학습자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또 그 시간에 다른 학생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적인 요소들을 수업 내용에 적절히 반영하려고 하는데 학습자마다 이를 받아들이는 데 편차가 있어서 조율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급 수업에서 과제로 K-팝 뮤직비디오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참여를 꺼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나누었는데요. 학생 개인이 불성실한 수업 태도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의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교사가 개별 학습자의 이러한 행동에 주목하는 것 자체가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 학습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적인 상황 때문에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모든 선생님들께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기 중에 갑자기 학생들이 캠퍼스를 떠나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업 운영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수업 분위기를 원활히 하는 것 역시 교사에게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수업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시에 사용하게 되는 교수 자료를 어떻게 결정, 가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초임교사 입장에서는 소속기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교육적 지향점, 학습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기존 교재나 교수 자료를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다면 초임교사의 부담을 덜고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교보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사마다 교육 철학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전에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와 스스로의 견해가 다를 때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물 자료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려고 할 때 주제나 내용이 적절한지, 언어 난이도가 학생들의 언어 숙달도에 맞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개설되는 수업은 과목별 학기별로 수강 학생 수가 달라지는데 한 반의 학생 수가 너무 많으면 교실 내 활동 및 언어 사용의 기회가 줄어들고 교사와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초보 교사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맞게 수업 내용을 배분하고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한 강의 중심의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하우가 부족하고 세미나 중심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고루 참여하도록 하고 수업 방향을 적절히 잡아나가는 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자신이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문하게 됩니다. 또 최근의 상황에서 모두가 느끼셨을 부분인데요. 교실에서 면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 학생들이 온전히 이 수업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교사 스스로가 수업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의 수도 교실 운영에 큰 변수가 됩니다. 팀티칭 수업의 경우 초임 교사들의 입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선배 교사와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책임감, 부담 등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고 교사 간 멘토링 효과도 거둘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일관된 방향으로 통일성 있게 수업을 꾸려나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업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는 길은 결국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수업을 계획 실행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기 발전을 거듭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커리큘럼과 교수자료 개발 단계에서 있었던 고민들과 이를 토대로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용남석 선생님께서 교수 요목 설계 및 교수자료 개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조승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임교사들은 다양한 교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에 처한 초임교사들이 수업을 설계하고 교수 요목과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설계하고 모든 수업 내 교수 학습 활동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교수 요목을 작성할 때 교사는 먼저 수업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내적 요인들의 특성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수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내적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요인들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수업 설계에 바로 반영하는 것은 교수 경험과 훈련이 부족한 초임교사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 1년간 가르쳤던 4학년 고급과정 수업의 교수 요목을 작성할 때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는데요. 이 수업을 준비할 당시에 기존 수업 자료들을 참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것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물론 경험 많으신 동료 선생님들의 조언들이 있었지만 여러 좋은 의견들을 제 것으로 소화해서 바로 수업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수 요목을 작성할 당시에 많이 고민했던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성향, 수준은 어떤지,
어떤 동기로 수업을 듣는지, 기존 교재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활용해야 할지, 학생들이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과제나 프로젝트로 어떤 것을 해야 하고 그 양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상위 레벨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할지,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것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상위 레벨 수업에서 다뤄지는 주제들과 크게 겹치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야 했고, 주제들을 선정하고 난 후에 각 주제에 맞는 읽기 자료나 영상 자료들을 고르고 편집하고 관련 과제들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런 내적인 요인들 외에도 고려해야 할 외적인 요인들도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수업 환경, 교과 정체성에 대한 외부의 기대와 요구들, 시간 제약, 심적 부담, 성격과 같은 교사 개인적인 개별적 특성, 그리고 협업 수업 시 다른 동료 교사들과의 팀워크 형성 등이 있었습니다. 심적 부담과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초임 교원으로서 그리고 새로 임용된 교원으로서 수업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또 제가 맡았던 수업이 1, 2학년 수업과 5, 6학년 컨텐츠 수업을 연결하는 가운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4학년 수업이었기 때문에 교재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기대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서비스 러닝 혹은 커뮤니티 베이스 러닝의 요소들을 수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들을 과연 어떻게 수업에 녹여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리고 다른 여러 기대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묘책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로 인한 불확실함이 계속해서 큰 심적 부담으로 작용했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민의 과정들을 거쳐 수업을 설계하고 교수 요목을 작성했지만 돌이켜보면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들을 제대로 수업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이 눈앞에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수업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재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학생들의 필요나 관심을 고려하기보다는 교사나 교재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수업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양한 교수법들에 대한 지식이나 실행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수법, 학생 평가 등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장 수업 때 사용할 자료들을 선정하고 만드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료나 교재 내용의 시의성, 적합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료를 사용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초임교사들이 수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교수 경험 부족과 다양한 교수 요인들에 대한 이해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임교사들은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 상황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신감 저하, 또 내 탓이오와 같은 지속적인 자기 비판, 또 자기 효능감 저하 등 여러 어려움들과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임교사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전문성 지원이 바로 그 두 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임교사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고 여러 부정적인 심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초임교사들의 정서적 어려움들을 완화시켜서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초임교사의 초점을 맞춘 초임교사만을 위한 특화된 전문성 지원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진다면 초임교사들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초임교사 전문성 강화와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뒤이어 김수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통해 반복적으로 거론되었던 교사의 전문성이나 자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제는 언어나 교수법에 대한 교과 지식, 교실 운영,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두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논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전문성 강화 관점에서 접근해서 교사가 전문성 강화와 자기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유용한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초임교사 중심으로 진행된 면담과 토론에서 교사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 부분으로 언어에 대한 지식보다는 교수법에 대한 지식, 즉 교육과정, 수업 설계, 교수 방법과 수업 활동 등에 대한 고민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초임교사 3명은 각각 다른 전공 배경을 갖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환경에 있으면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교수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현재 처한 새로운 환경에 적절하고 유용한 교수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지난 1년 동안 대학교 내외에서 하는 강의나 워크숍에 참석한다든지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유튜브나 웹이나 전공 서적 등을 찾아보고 참고했다고 하셨는데요. 당장 본인이 진행하는 한국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어려운 점으로 꼽혔고, 따라서 기존 수업 자료나 교과서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기 중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전문성 강화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교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수업 운영, 교실 관리 전문성에 대해서는 초임교사로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에 있어 어려움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특히 저희 논의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상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돌발 행동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학생들과 컨택트하고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와 그에 따른 행동에 대응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는 수업 안팎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와 교사에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 모두가 좀 더 빨리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교사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스스로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논의되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저희가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스스로 꾸준히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전문성이나 자질에 정말 여러 가지 세부 역량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스스로 느끼더라도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 언제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초임교사로서는 자연스럽게 수업이나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젝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기관 차원에서는 수업 관찰이나 팀 티칭, 수업 계획 및 문제 해결 상황에서 경력 교사와의 합동과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전문성 강화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한 부분을 정리해보면, 유용하다고 인식되었던 것은 어떤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을 때 비록 아주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지식을 넓히고 어떻게 미래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 유용하다고 공통적으로 느꼈고, 특히 자기 수업에 대한 반성과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교수 방법이나 활동이 제시되었을 때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느꼈던 것은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된 수업 관찰인데요. 이를 통해 커리큘럼을 더 잘 이해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보고 학생들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미래의 수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비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전문성 강화가 교사들한테 필요하고 좋다는 것은 모두 느끼는 바이지만, 이를 위해 노력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저희가 언급했던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정보와 전문성 강화 기회가 제공되는 현재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를 때가 많고, 또한 과연 한국어 교수나 한국어 프로그램과 적절한 연관성이 있는 내용일지 불확실하다는 점이 동기부여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수업 관찰이나 협업과 같은 전문성 강화 기회가 자칫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교사 정체성이나 효능감, 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경력 교사도 초임 교사도 조심스러워하거나 좀 소극적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초임 교사들이 느끼는 여러 고민과 요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윤희선 선생님께서 경력 교사 입장에서 초임 교사에 대한 지원과 한계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초임교사로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경력교사의 기대 역할은 무엇일지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수 환경적 측면에서는 초임교사가 경력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게 하거나
반대로 경력교사가 초임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줌으로써 해당 소속기관의 학풍이나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교수 철학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로서의 역할이 경력교사에게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교수 유목 및 교수 자료 개발의 측면에서는 팀티칭을 통해 초임교사와 경력교사가 같이 협업하는 방안이 초임교사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수업 운영의 노하우나 자료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적응하는 기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팀티칭의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력 초임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교사 워크숍이 교사의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경력교사가 단순히 교수 환경과 교과 과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선배 교사로서의 교사 역할, 어려움이나 향후 진로 등 전반적인 심리적, 정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모든 게 잘 됐을 때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구현되기 어려운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무엇보다 많은 학교나 프로그램에 신임 교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두 분의 선생님으로 운영되는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의 경우 개별 교사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력이 많은 교사라 할지라도 멘토링에 대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없거나 적을 수 있고 멘토링의 과정 또한 전체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방향성을 충실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던 팀티칭의 경우도 수업 실수 등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1, 2학년의 경우 팀티칭을 통해 신입 및 경력교사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퍼 레벨의 경우 그렇지 않아서 신임 선생님들께서 앞서 소개한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또한 신임교사와 경력교사 간의 개별적 관계 설정에 따라 멘토링 과정이 교사 훈련이 될지 코칭이 될지 아니면 디렉팅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경력교사에게 더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신입 교사의 자율성과 프로그램 내 통일성 또는 기대 역할에서 상충되는 점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호중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제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에서 초임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중심으로 초임교사의 어려움과 문제의식 등을 확인하고 경력교사의 역할과 한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팀티칭 비중이 높고 6개 레벨이 개설되는 프로그램 특성상 동료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실전적 지식 공유가 초임교사의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초임교사와 경력교사가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고 강의 계획서 및 교수 자료 개발 중에 초임교사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등 초임교사의 참여와 역할 확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고급 이상의 한국어 수업의 경우 경력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초, 중, 고급 과정 수업 목표를 공유하고 그러한 목표가 유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초임교사들은 공통적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공유함으로써 수업 운영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속감, 연대감을 느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초임 교원들이 공유하는 요건을 이외에 개별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수법 워크숍 참석, 다양한 형태의 실행 연구 참여, 프로그램 이벤트 기획과 시행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지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항시적 소통은 초임 교사들의 교사 효능감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는 특정 기관의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임교사 경험을 통해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는 향후 몇 가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임교사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내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초임교사의 시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 각자가 자신의 수업과 담당 학생을 우선하게 되는 교수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초임교사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 전문성 강화 지원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교사 간 상호작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초임교사 개인의 노력에 더하여 프로그램 디렉터, 코디네이터 선생님 혹은 프로그램 내 경력교사의 멘토, 코치 역할이 기대됩니다. 대학 내 랜딩 센터를 통한 특강, 학회, 같은 지역 내 다른 한국어 프로그램과의 공동 연구, 정례적인 교류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최근 지역별 한국어 프로그램의 협의체 및 공동 행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임교사와 경력교사, 프로그램 및 학과 내 위계적인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프로그램 내에서 개강 전 워크숍과 학기 중 정기적인 토론 모임을 진행하거나 학과 내에서 중국어, 일본어 교사 등과의 교류와 소통 기회를 늘리는 것 역시 초임 교사의 고립감 완화 등 정서적인 지원과 교수 환경 이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디렉터 코디네이터 선생님 혹은 프로그램 내 경력 교사는 대학과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지식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공유 과정에서 초임 교사는 교수 경험을 성찰하고 유연하고 실제적인 교수 전략을 습득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모든 교사에게 초임 시절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숙련된 교사로 경험과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프로그램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보다 안정적인 교사 발전 과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며 본 연구가 초임 교사와 프로그램 운영에 애쓰시는 디렉터,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 인용된 참고 문헌 중 일부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임 교사의 문제의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면 조승희, 김수지, 용남석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